2017년 6월 24일 경남 창원의 한 골프 연습장. 주차장으로 고급 외제차가 들어오더니 한 40대 여성이 차에서 내립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의문의 세 사람. 약속이라도 한 듯 눈빛을 주고받고 자신들의 차량을 그 옆에 바짝 붙여 세우는데요. 3시간 반 뒤 볼일을 마쳤는지 다시 나타난 40대 여성. 일당은 트렁크에 짐을 싣고 있던 여성을 불러 세우고 그녀가 뒤를 돌아본 순간 순식간에 덮쳐 자신들의 차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오늘 사건연구소는 골프 연습장 주부 납치 사건을 따라가 봅니다. 자, 저희가 말이죠. 오늘 이 사건을 리뷰해 보면서 범인들의 얼굴 또 이름 최대한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방송에서. 하지만 주범들의 상황이 궁금하시면 창원 골프 연습장 납치 살인 사건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그자들의 이런 내용, 신상 내역이 다 나온다는 거 일단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5년 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자, 내용부터 정리하고 가죠. 네, 2017년 6월 24일 오후 5시쯤인데요. 이 남녀 일당 3명이 경남 창원의 한 골프 연습장 주차장으로 자신들 차를 몰고 들어갑니다. 이 잠시 뒤에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한 외제 차량을 포착을 했는데 이 차에서 한 40대 여성이 내립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차량을 그 옆에 바짝 붙여서 세웠는데요. 3시간 뒤에 이 여성이 골프 연습을 마치고 돌아와서 트렁크에 자신의 골프 가방을 싣고 있는데 일당이 저기요 라면서 불러 세웁니다. 그 뒤에 이 여성을 강제로 자신들의 차에 태워서 그대로 납치한 겁니다. 이 피해자의 남편이 새벽이 됐는데도 아내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갑니다. 어디로 피해자를 납치한 거죠? 일단 이 구성이 여자 1명, 주범 1명, 그다음에 공범 1명. 그러니까 주범과 공범은 이제 남성이고요. 여성 1명 이렇게 세 명이 이 사건의 당사자인데 일단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이 가담자 중에 여성은 이 피해자의 외제 차량, 이 외제 차량을 다른 주차장에 일단 가져다 놓습니다. 그 사이에 주범과 공범은 이제 경남 고성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는데 공범이 거기서 주범을 이제 길가에 내려주고 그리고 아까 피해자의 차를 주차해놨다는 여성, 이 공범 이 여성을 데리러 가서 그리고 이 셋이 만나기로 약속했던 고성군 내 한 폐업한 주유소에 이 3명이 다시 만나게 됩니다. 예. 지금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 이 신상 공개 결정이 됐던 사건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가 당시 범인들의 현장 검증 영상에서 지금 블러를 치지 않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피해자의 안위는 어땠습니까? 불행하게도 이 여자와 공범이 폐주유소에 도착을 해보니까 원래 이 피해자가 주범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주범과 같이 있던 피해자가 이미 숨진 채 마대자루에 담겨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3명이 이제 피해자 시신이 담긴 이 마대자루를 차 트렁크에 싣고 전라도 쪽으로 이동을 하는 도중에 범행 당일 오후 11시 30분경에 진주시 진수대교 인근에서 시신을 유기하고 도주를 하게 됩니다. 예. 저 당시만 해도 이제 코로나가 창궐하기 전이다 보니까 마스크를 쓰지 않아서 신상 공개가 되면 얼굴이 고스란히 저렇게 드러났던 모양이네요. 자, 양 변호사님. 납치에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살인까지 이어진 건데 얼마 만에 잡혔습니까? 일단 지금 남편의 실종 신고로 사건 당일부터 경찰은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어 공개 수배 또 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경찰 수사는 진행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본을 노린 범죄였는데 또 굉장히 빨리 또 피해자를 해쳤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런 상황인 거는 사실은 이제 경찰들은 모르는 상황에서 이 범인들을 쫓다가 4일째 되는 날에 함안 쪽에서 추적을 이제 챙적을 해서 추적을 시작합니다. 경찰에 쫓기다가 이 3사람들이 이 차를 버리고 야산으로 도주를 했는데 공범만 하는 그 함안 지역의 한 아파트 차 밑에 숨어 있다가 검거가 됐어요. 그래서 공범을 추적을 이제 추궁을 한 끝에 약 16시간 뒤에 결국 이제 피해자 시신을 발견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납치한 여성을 직접 살해한 그 주범도 금방 잡혔습니까?
일단 이 공범이 잡히던 시각에요. 이 나머지 두 범인, 그러니까 주범을 포함해서 이 남녀 2명이죠. 이 둘은 야산에 숨어 있다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남해 고속도로로 이동하던 중에 세워져 있던 트럭 하나를 발견을 하는데요. 이 트럭 기사가 있었습니다. 기사에게 5만 원 줄 테니까 부산까지 태워달라 이렇게 말하면서 부산으로 이동을 하고요. 부산에서 모텔에서 머물면서 새 옷을 사입고 돌아다니다가 다시 택시를 타고 이번엔 대구로 갑니다. 여기서도 모텔에 머물다가 이 다음 날에는 버스를 타고 서울까지 가게 되는데요. 이들의 이런 도피 행각은 결국 일주일 정도 뒤인 7월 3일에 제보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체포되면서 끝났습니다. 예, 결국 이제 제보로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범인들이 금방 잡힌 건데, 자, 그런데 이제 이 범인들의 구성, 이게 참 특이합니다. 여성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주범이 그러니까 다 신상이 공개됐으니까 31살 심천우였고, 예. 그다음에 그 공범이었던 여성이 36살 강정임이었습니다. 근데 이 둘은 사귀는 사이였고요. 하하. 골프 연습장에서 캐디를 하면서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 남성 공범은 심천우 육촌 동생이었던 신모 씨로 이제 밝혀졌는데, 일단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장에서 캐디를 하면서 만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면 골프 연습장이라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익숙한 공간이죠. 어. 그러니까 이 공간엔 보통 부유층들이 많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타겟을 정하고 범행을 계획을 하고 저지른 겁니다. 일단 심천우가 정황상 피해자를 살해한 범인으로 일단 보이는데, 재판 과정에서는 심천우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나는 피해자 죽이지 않았다. 잠깐 나갔다 돌아오니 죽어 있어서 어떻게 갑자기 사람이 죽습니까? 시체를 유기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아까 사체가 그 마대자루에 담겨 있었다고 했었죠. 이 마대자루도 미리 준비했고, 또 살해에 사용됐던 것으로 추정되는 그 흉기가 이제 케이블 타이였는데 이것도 심천우가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이 주장이 좀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범 심천우의 당시 모습 잠깐 보고 가시죠. 돈 필요하냐고 물어봐가지고 필요하다고 했어? 카드랑 비밀번호 알려줬어. 때리고 그런 적 있었어? 아니 그냥 순순히 이야기해주잖아. 물어봤는데 말해줬어. 왜 갑자기 이제 시작됐냐? 부모님이 얘기해가지고 말을 못하게 하고 싶어서 목을 오른손으로 잡. 자, 양 변호사님, 붙잡고 나서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도주 과정에서도 정말 별의별 짓을 다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뉴스 보신 분들 기억을 좀 하실 겁니다. 불과 5년 전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공범 같은 경우에는 여장을 하고 다녔었고요. 그 부분도 아이고. 특이했었고, 이 주범하고 여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주 전남 쪽에 다니면서 PC방에 가서 게임하고 음료수 사 먹고, 심지어 이제 순천에 있는 미용실에 들어서 머리 모양 바꿨던 양 변호사님 지금 딱 봐도 여장한 것 같네요. 네, 여장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예. 알고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또 심천호와 강정인 같은 경우가 PC방에서 음료수 골라서 사 먹는 모습, 미용실에서 머리를 좀 짧게 자르고 안경도 바꾸는 그런 모습들이, 염색을 했던가 제 기억은 그렇게 나거든요. 자신들의 모습을 바꾸는 건데, 미용하시는 분하고 뭐 이렇게 농담까지 스스럼없이 주고받는 그런 모습도 나왔어요. 지금 이게 피해자를 살해한 뒤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검거를 피하기 위해서 머리 모양을 바꾼 것으로 보이는데,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미용실에서 저렇게 여자친구가 머리 모양을 얘기하고 있는 거 그냥 평범한 연인처럼 보이잖아요, 진짜. 예. 더 무섭죠, 사실. 예.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양 변호사님도 말씀하시지만, 아니 이게 어떻게 사람을 살해하고 나서 저런 태어난 일상을 살 수 있느냐 말이죠. 예?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 힘들죠. 그런데 이제 뭐 나중에 좀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좀 그런 어떤 정가 관계 이런 것들도 좀 있고요. 또 도주하는 그 과정을 살펴보게 된다면 과연 저 사람들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지금 현재 도주 중인가 하는 것을 의심할 그럴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를 짧게 깎고 헤어스타일을 갖다가 두 사람 다 바꾼 것은 도주를 하기에 상당히 용이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제 움직인 것만 본다 하더라도 광주에서 순천으로 부산, 대구, 서울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동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중에 이제 검거가 됐을 때는 서울에서 검거가 됐는데, 이 두 사람이 며칠 동안 모텔에 있으면서 바깥에 잘 나가지 않고 음식을 시켜 먹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바로 이제 그 주인이 의심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검거가 됐는데, 그야말로 인두껍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대체 왜 납치를 했고
왜 사람을 죽였습니까? 일단 이 피해자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는데 이 심천우가 무직의 신용불량자였습니다. 신용카드 빚만 2,600만 원이 있었고요. 당시 어머니 신용카드를 받아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 어머니 카드로 진 빚도 4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금품을 노려서 범행을 준비한 걸로 보이는 부분인데요. 이들이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건 현금 10만 원, 그리고 피해자 명의 카드로 인출한 410만 원입니다. 심천우는 계속해서 이게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을 했지만 이 재판부는 심천우가 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 살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봤습니다. 실제로 이 심천우는 경남 지역 골프장을 돌아다니면서 대상을 물색을 했고요. 도주로도 미리 확인을 해뒀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보세요. 이게 사람 한 명을 살해해서 고작 현금 10만 원에 카드로 410만 원, 420만 원. 예? 그러니까요. 뭐 당연히 초범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여러 차례 또 이런 납치를 계획했던 정황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심천은 이전에도 두세 명을 모아서 강도 행각을 벌인 적이 있었는데 그게 미제로 남아 있었는데요. 수사 결과 확인이 됐고 또 이 사건 외에도 납치 범행을 서너 차례 정도 준비를 했던 것도 정황이 확인이 됐습니다. 부동산업에 종사한 남성을 대상으로 이제 납치 범행을 여러 사람들에게 제안을 했는데 아이고. 그 제안을 거절당했고 또 지금 이 소위 말하는 골프장 관련 이 납치 사건도 여러 차례 사람들에게 제안한 게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가 결국 아까 공범 중에 한 명이었던 친척 동생 신모 씨, 예. 신모 씨만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번 범행을 벌였던 겁니다. 양 변호사님, 어떠한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일단 주범인 심천우에 대해서 무기징역에 전자발찌 20년 착용 명령이 덧붙여졌고요. 공범과 또 여자친구인 강점인도 징역 15년형을 각각 받았습니다. 예. 교수님 지금 뭐 당시 기사를 보니까 이 피해자분의 남편의 인터뷰가 당시에 좀 소개가 됐었네요. 네, 사실 이 남편과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 아내와 엄마를 저렇게 잃었기 때문에 이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그런 그 사건이 됐는데요. 실제로 이 남편 같은 경우는 실종되고 난 이후에 나중에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거의 경찰서에 있으면서 숙식을 해결하다시피 아이고.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 한 그 언론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번에 그 피해자, 이 돌아가신 여성 같은 경우 천성이 따뜻하고 포근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난 뒤에 27년 동안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다가 지금 조금 이제 살 여유가 있어서 뭔가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또 이제 딸하고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 엄마 영정과 한 5시간 동안 이렇게 대화를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제 골프장을 가게 됐냐면 예. 평소에 이 두 부부가 항상 같이 다녔는데 음. 하필이면 그날따라 아내하고 따로 차를 갖다가 몰고 이렇게 가는 바람에 바로 이 범죄자들이 표적이 됐다라고 하는 그렇군요. 그런 점에서는 거의 천추의 한으로 남는다 하는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사실 이런 그 사건으로 인한 그 피해자 가족들의 그 하는 어떤 것으로도 이렇게 해결이 될 수가 없는데 그래도 범인을 저런 식으로 잡아서 처벌을 함으로써 그나마 약간의 어떤 그 위안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저 남편분의 고인의 남편분이 현장 검증 때 범인들을 향해서 막 울부짖는 모습이 보고 계십니다. 자, 오늘 사건 연구소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